저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플랫폼이 돼서 몇백만 이상이 되면 일단 가지고 와서 이 직장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들으면 완전 사기꾼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다 실현됐고, 아까 막 도피 보셨죠? 막 여기서 왔다 가는 공장이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공장에서 나온 상품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우리 차곡차곡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매일마다. 뭐 어떻게 근데 손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AI를 고도화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예측하니까 엄청나게 잘 맞춰요. 그럼 우리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AI가 우리 일상에 멀껍데기 서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와서 조금 신기하다고 하는 게 뭐다? 라지 랭귀지 모델 때문에 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신기해서들 지금 이렇게 막 쓰시고 계신데, 제 말씀은 이미 스마트폰 만들어진 이후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행동 예측이 다 되는 시스템이 이미 다 돌아가고 있는 그 세대에 살고 있다. 다만 이제 말도 하는 애가 나오니까 신기했을 뿐이다라는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말도 하는 애가 나올 때만 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그래서 평소에 아마 기사 쓰실 때도 플랫폼이란 말 엄청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플랫폼 개념을 많이 생각 안 해서 쓸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걔가 일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엇이 되어 있을 때 얘는 이미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 같았으면 안 될 텐데 모바일이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얘는 무엇로 이어져 있냐?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 없는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뉴미디어거든요. 뉴미디어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뭐 표현이 죄송한데 KMS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KMS 전파는, 그러니까 지상파라고 하는 말은 방송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지상에 있는 주파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국경이에요. 국경. 지상을 넘어가서 우리가 NHK 보는 건 안 되잖아요. 북한 방송 보면 안 되잖아요. 됩니까? 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가장 달콤했죠. 왜? 국내에서 여기만 허가해줘서 우리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무선 인터넷이 되고 모든 사람한테 폰이 스마트폰이 딱 잘려있으니까 우리는 그다음부터 그냥 무제한 국경 없이 그냥 제일 좋은 콘텐츠 보잖아요. 그래서 어딜 봐요? 넷플릭스 보잖아. 유튜브 보고. 아닌가요? 온리 한국이었으면 그냥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왜 기하급수 곡선 보셨잖아요. 이 기하급수 곡선은 인코리아만으로는 안 나오죠. 전 세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폰이 다 깔려있으면 걔가 갑자기 1000만, 2000만 몇 억이 되니까 플랫폼 중에서도 왕 플랫폼들이 되는 건데, 하지만 머리가 또 똑똑한 애들은 그래? 왜 플랫폼을 전 세계로만 해야 되지? 인코리아에서 하더라도 그 수법을 갖다가 쓰면 안 되나? 하고 누가 소리 들었냐? 쿠팡이 들었던 거죠. 아마존하고 똑같습니다. 쿠팡의 성장. 쿠팡이 심지어 이제 어디도 먹고 있는지 아세요? 좀 있으면 뱀이 제쳐요. 쿠팡이치. 근데 쿠팡이치가 제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쿠팡이치가 더 맛있어서 더 싸서? 쿠팡이치가 진짜 똑같이 아마존인데 아마존도요. 아까 1시간 배송이 있었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면 공짜예요. 우리 새벽 배송도 누구만 줍니까? 와우에 응답 주잖아.
쿠팡 이츠도 가격 할인해 주는 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딱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그림의 전체 그림에서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사기친다고 제가 미쳤냐 뭐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될 확률이 거의 높겠죠. 근데 하지만 성공 신화 자체는 스마트폰 이후에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돼 있었고 그 안에 걔네들이 계속 아까 얘기했던 쿠팡이 얘기할 때 계속 판단하면서 배달하니까 망할 것 같은데 얘들이 계속 피치 때 얘기했던 게 나는 아마존처럼 할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인계점이 빅데이터 한국 같으면 500만 1000만만 되면 그들이 화장실과 집에 몇 개 있는지 다음에 숟가락으로 뭘 해가지고 살 건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 지금 그렇게 됐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마트 가서 차에다 잔뜩 싣고 왔었잖아요. 왜 싸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서 집에 갖다 주는데 소량을 사서 와. 근데 그 소량 사는 원래 쟤네 망하니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소량 사는 나 패턴까지도 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을 알 때 어떻게 패턴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준 데이터를 갖고 AI를 돌려서. 그래서 AI는 이미 지금 쓰고 있었던 얘기를 드린 거가 아까 얘기예요. 이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이건데 거기서 조금씩 더 성장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른바 LLM이 오니까 이제서 우리가 뜨거워라 LLM이다 무슨 사람 비신구력이 나왔다나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데 이미 이거 들어간 지 오래됐고 아까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시스템이 돌아가서 산업 구조는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은 지가 좀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와서 AI가 막 신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미 AI를 먼저 석권한 애들이 다 석권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우리 그래도 기자분들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문학적인 얘기인데 아까 AI가 뭐라고 얘기해드렸죠? 공공이란 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라이프 휴먼 언젠가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이게 지금 1950년에 쓴 논문인데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1950년이면 컴퓨터에 컴퓨터가 안 나올 겁니다. 영화 중에 혹시 저 1번 옆에 써져 있는 저 영화 보신 적 기억나세요? 이미테이션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미사일인지 뭐 올라고 하는 거를 연합군의 천재 수학자가 암호를 밝혀가지고 뭐 미사일 맞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천재 수학자가 영화상에서는 약간 그때 그런 기계 없었겠지만 막 뭘 돌려가지고 막 큰 거 하고 그러죠. 근데 그 돌리는 게 뭐죠? 컴퓨터에 따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분이 내 인생을 약간 집어넣어서 재밌는 전쟁 영화를 만들었다면 실제 그 영화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아까? 이미테이션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바로 그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그분이 쓴 1950년의 논문인데 바로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상의 게임. 가상의 게임은 무슨 뜻?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대신에 이 논문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1950년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Can machine think? 부발의 극치죠. 과학 논문에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도발의 극치를 내보냅니다. 이런 톤을 나중에 흉내내서 그 LLM 트랜스포머가 약간 비슷하게 제목을 내는데 아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대신 뒤에다가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과한다면 게임 머신 팅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이미테이션 게임은 관찰자가 있고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 양쪽에 한쪽은 사람, 한쪽은 사람 기계인데 어느 날 양쪽 방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디에 인간이 있고 어디에 기가 있는지 모르는 그날이 되면 그 방에 있던 기계는 머신이 띵크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얘기를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셔야 학자들이 좀 미친놈 아니야? 그랬겠지 당연히. 하지만 이 발상은 무슨 얘기냐면 전제는 기계라는 게 이제 막 나온 시스템인데 걔한테 계속 공부를 시키면 자 기계한테 공부를 시킨다는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아까 제가 NLP, LLM 이런 것처럼 그대로 한번 말 만들어 보세요. 기계 공부.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머신러닝 얘기, 머신한테 러닝 시키면 똑똑해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드리려냐면 이 양반 그 얘기의 핵심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 이름만 뽑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이미테이션 게임은 보통 뭐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AI가 뭐 되게 많이 그게 이 얘기예요.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는 이게 유행했나 봐요. 청산가리를 못해가 풀고 자살하든지 독을 주사한 다음에 입에 넣어가지고 위장을 녹여서 죽든지 이 양반은 후부자였고 센스 있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그냥 사과를 넣지는 않았죠. 이 사과는 뭘 뜻이죠? 네, 동성애셨어가지고 원래도 천재라서 뭐 시기 질투도 많았는데 심지어 그때 동성애자였어.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였고 천재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 저 질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의 핵심. 자, 1950년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랑은 남녀입니다. 지금은 우리 뭐 홍성철 씨가 뭐 사랑하는 이상하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의 윤리관이나 세계관에서 이분의 사랑은 아무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는 뭐야? 동성한테 사랑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향해 던진 질문이죠. 너희가 계속 기계는 사람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좋아, 알겠어. 하지만 언젠가 기계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 걔가 인텔리전스 가졌다고 말 안 할 거야? 엄청 센 논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있죠. 근데 이 질문 되게 재밌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AI의 원리는 사실은 뭐 결론부터 얘기드릴게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텔리전스 하지 않아요. 띵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여러분들 챗GPT 쓰죠. 그 걔가 어떤 형태의 피드백을 내는 좀 할루시네이션이 있든 없든 딱 이 양반이 말하는 이미테이션 게임 아니에요? 실제로 걔가 말하는 원리는요 여러분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확률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느끼잖아. 말하는 것처럼 느끼시지 않으세요? 챗GPT가? 그죠? 그러니까 딱 이 양반 말하는 그 시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냈고 이 개념이 시작됐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도래를 했으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거꾸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AI라는 학문이 시작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래서 저분을 기리면서 한 5, 6년 후에 AI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AI라는 말은 이제 막 생긴 게 아니고 되게 오래됐다고. 근데 이 곡선이 뭐냐면 AI가 한참 히트쳐서 흥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죠? 하락하는 곡선이 있었던 얘기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까 제가 like human인 거를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네? 드디어 튜링이 말했던 그 AI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이 변곡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 그때가 당연하지만 뭐 이런 거 보시고 뭐 애니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지금 계산기만 해도 피드백이 안 나온다는데 이따가는 거 갖다가 해가지고 드디어 나왔어 튜링이 얘기했던 그때가. 그러면서 약간 붐이 올라갔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당연히 이때 나왔을 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지금 플로피 디스크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닙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라이크 휴먼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이분들은 수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할 때 벌써 머신러닝 개념이 나왔고요. 탐색이나 추론 같은 거 그냥 개념이었지. 이때는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인데 딥러닝 개념이 나왔었어. 나 딥러닝 알려드릴거든. 이때 이제서야 지금 이거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때 저 때랑 이때 이게 무슨 곡선이랑 일치하는지 아세요? 컴공 경쟁률이라고 컴퓨터 공학과 그때 컴퓨터가 인기 없고 저기로 다가가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잘 안 됐다가 단 그분들이 이 공부를 미리 배웠잖아요. 오늘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걸 배웠다고 빅데이터가 뭐 이거 저거 하면 그걸 AI 돌려가지고 사람이 예측할 수 있고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기 이 8학번 이 사람들 누구야? 김범수 또 이혜진 이때 항공들이잖아. 서울대 항공들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물론 그때는 물 먹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 다 만든 거는 배경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AI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 드리려고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AI라는 말을 우리는 그 자체로서의 무슨 되게 대단한 기술 용어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개념이에요. 개념. 기계가 컴퓨터가 공부를 잘해서 인간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개념. AI는 기술 용어가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문은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아까 말했지만 그럼 기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공부시키면 약간 사람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시켜왔던 거를 이제 흔히 하는 걸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똑똑해지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봤어. 근데 나중에 이 인간들이 제공한 이런 데이터에다가 딥러닝 개념까지 갔을 때 드디어 우리가 요즘에 눈으로 보는 그럴듯한 AI가 보이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자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것과 딥러닝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많이 달라? 자 머신러닝은 뭐냐면 우리 계산기도 이 안에다가 뭐 무슨 10도 넣어놓고 하면 우리는 숫자만 넣으면 어쨌든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중간에 뭐가 보이세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시킬 때 사람이 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얘를 대입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틀린 말도 아니지. 왜냐면 나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믿는 거예요. 개 사진을 만장을 주고 고양이 사진을 만장을 줘요. 근데 막 섞어놓은 다음에 얘한테 딱 주고 그냥 두 개를 분리하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뭐 할 수 있을 거는 이러지만 이때 다시 머신러닝 때는 어떻게 했다? 고양이는 좀 더 여기가 둥글고 귀가 좀 짧고 꼬리는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새를 분류하세요. 물고기를 분류해서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런 식의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얘한테 기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어느 정도 막 퍼센티지가 막 높아서 얘가 진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을 넣어놓으니까 얘가 쫙 통에 가르듯이 막 걔랑 고양이를 갈르네. 여기까지 좋았어. 그래서 머신러닝이 괜찮다. 그걸 이제 회의하는 말은 우리가 잘 지도해줘서 분류 기준을 준 거.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많이 들어볼 수 있겠죠. 지도학습도. 근데 왜 머신러닝으로 잘 했으면 됐을 텐데 딥러닝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려요. 자, 지도학습 상황에서 우리가 대신에 이걸 보여줬어. 뭘 보여줬을까? 이걸 보여줬어. 얘를 아까 말했던 기준으로 얘한테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뭐예요 이거? 이걸 개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양이잖아. 이유 물면 고양이지.
근데 왜 얘는 얘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얘한테 시켰더니, 왜냐면 우리 아까 인간이 더 분류하는 기준으로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가 뭐라고 이걸 해석한 줄 아세요? 팬케이크. 이걸로.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왜 곡선 보셨죠? 이렇게 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뭐 거기서 탁 막힌 거야. 막혔어. 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자 좋아. 그럼 종류가 되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물고기 안에서의 종류도 어떻게 나눌 거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 인간이 다 개입해서 얘는 얘보다 수염이 작고 백과사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분류할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얘가 물고기인 거 아니 물고기래 고양이 거를 우리 설명 안 해도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네? 일반. 아니 뭐 맞는 말씀이지만 반복된 저장과 몇 가지가 계속 겹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그 설명을 다 하면 오늘 다 끝날 거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분류를 해서 가르치는 건 안 된다. 그냥 인간처럼 지가 알아서 대충 보고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낼 때까지 수준으로 가야 그나마 라이크 휴먼 비스무리한 게 나오지 이 방식으로는 머신러닝은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막힌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방금 보셨죠? 지도학습으로는 안 된다. 안 가르쳐줘도 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지도에서 나누는 것 같으면 그냥 끝까지 계산기지. 그래서 요때가 변곡점이었고 요때 몇몇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딥을 넣은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또 복잡하게 반응해서 크로스 체크를 몇 번씩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이. 그래서 확률을 높이면 꼭 뭐가 답이다라고 말 안 하고 방식이 뭐 얘는 고양이고 뭐 개고 이거 상관없어. 그냥 오만장을 다 넣으면 지가 그걸 쫙 보다가 패턴을 지가 가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그래야 인간 비스무리하겠죠. 그 순간이 오는데 그걸 말로는 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아이디어 좋은 인간들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실행합니다. 누가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했죠. 개를 맞추면 플러스 6점. 개를 못 맞추면 마이너스 1점. 물론 개로부터 다시 시작해 못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 가점 제도나 마이너스 점 제도, 경쟁 제도 같은 거를 PC끼리 혹은 AI끼리 서로 티키타카 하다 보면 수렴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 그래서 게임 중에 우리 테트리스는 아시죠? 테트리스 말고 또 뭐였지? 이건 뭐 같아요? 격동게임. 격동게임 게임인데 이 게임을 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한 거야. 얘한텐 아예 게임이라는 공식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빨리 깨면 이게 원래는 이거 빨리 깨는 게 윈이잖아요. 격동 게임은 많이 깨는 게 윈이 아니고 빨리 깨는 게 윈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는 쪽으로 점수가 나면 가점을 붙여주고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 갈 거예요. 방식은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니까. 근데 되게 단순한 이 게임을 가지고 어떤 천재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정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먹으라고 해야지.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아무 정보도 안 줬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벽돌 깨기조차도 안 알려줬어. 단 5만 빨리 깨면 플러스 안 깨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네가 어떤 형태로든 패턴을 찾아봐라고 시킨 거지. 근데 아주 간단하게 게임이잖아. 처음에 패턴이 어때? 나 밑으로 세고 바보 같아. 하지만 플러스 1.5로 계속이죠. 방향. 우리로 얘기하면 파인튜닝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파인튜닝을 지가 하도록 만들어놔요. 지금 셉니다.
세죠. 바보처럼. 위를 깨는 거는커녕. 근데 시간이 지나.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120분. 최소한 밑으로 막죠. 지금 술술 막네. 이쯤 되면 막는 거는 이제 깨달아. 하지만 우리 알죠. 빨리 깨는 거 뭔지. 이쪽 어디 중에 빨리 빵 뚫어서 이 안에 들어오면 탁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보세요. 240분입니다. 세는 거는 뭐 우리가 아니면 이제 뚫습니다. 시간을 보세요. 초가 계속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방법론이야. 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하다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왜? 무식하게 하니까. 무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되게 대단한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이 원리를 똑같은 건데 안 가르쳐주고 그것만 가르쳐줍니다. I feel a spark. I wait for you. 자, 그래가지고 그 공식을 어디다 활용하냐? 저걸 그대로 어디다 활용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다 활용하죠. 저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둑의 기본을 공부시키고 아까 그 방식으로 뭔지도 안 알려줬어 그냥. 하지만 여러 개 바둑 기본을 갖다가 공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누구? 뒷라인이죠. 기억하시죠? 네. 오히려 이세돌이 이겼던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전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기보에서 이 사람이 변칙을 친 거라고. 방금 보여줬던 그 게임의 보통 깨기 아이디어 내서 사실상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을 최초로 인류에게 아이디어를 냈던 그분이 지금 누구나? 데니스 아샤피스 누구? 구글 AI 수장.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발이고 인류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저 때. 뭐 이런 거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저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일부러 아까 제가 딱 얘기 드렸던 기억나시죠? 사진을 다 공부시킨 다음에 일부러 빵꾸난 걸 줘가지고 진짜 데이터인 것처럼 지가 가짜를 생성하게 내는 것도 시켜가지고 얘를 스트레스받게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 내놔. 그때 처음으로 논문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그 얘기가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제너레이티브였던 거죠. 사실 원래 원리는 뭐였다? 생성해봐가 아니라 야 여기 비어있는데 어때? 어떻다고 보냐? 이러면서 그냥 얘를 나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또 나오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유명한 오바마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 계좌식.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뭐죠? 딥페이크. 그러니까 아까 슬쩍 5개 정도로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냥 거기로 그냥 이 모든 게 계속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 유명한 LLM 모델이 나옵니다. 얘의 이름을 LLM 모델이라고도 하고 모든 거에 기본이 된다고 해서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 여기서 써 있는 이름 중에 뭐 트랜스포머라는 그러니까 뭐 싹 다 바꿔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거 논문이거든요. 논문의 제목은 어때요?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지만 약간 무슨 논문 생각을 하세요? 멋진 핑크 같은. 보통 논문에 잘 안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논문에서 나온 말이 뭐였냐면 아주 쉽게 얘기드리면 제가 아까 논문들 쫙 갔는데 다 설명 안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 드렸죠. 머신러닝 하면서 딥러닝 가는 동안에 그간의 AI 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였다고요? 말 못 알아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NLP를 못 알아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이 논문이 나와서 다 뒤집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야죠? 어텐션이면
다 돼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어텐션은 뭘까요 여러분? 어텐션. 사실은 어텐션이라는 개념도 그 전에 있었고요. 다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텐션이 좀 셀프라는 말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어텐션 코드가 많죠. 근데 어텐션이 뭔지만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텐션이란 말은 말과 말 사이에 관계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 요거 한번 보고 계겠습니다. 얘가 지금 아까 논문 내놓은 게 2017년도인데 소논문은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을 때 이미 저 논문 나오고 2016년도에 뭐라 그래? 이제 AI 시대, AI 시대, AI 시대, AI 시대라고. 저 양반들은 이 정보를 미리 받고 저 논문을 보고 완전 이거는 거야. 끝났다. 이제는 그냥 물량 싸움이다. 근데 몇 년도? 우리 뭐 모바일 배우고 있으니까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논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할 때마다 시선이 바뀌잖아요. 보셨죠? 네. 근데 이 저거 나올 바람에 촌스키 아저씨는 오늘 뒷방 아저씨가 그러죠. 뭐 인간 연구는 못 따라간다니까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연어는 그 전에도 뭐 하려고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관계성. 자,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반팔, 반바지, 에어컨, 데프리카, 슬리퍼, 뭐가 또 야구? 야구일 수도 있어요. 여름.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뭐가 있지 점수가. 이해되세요? 제가 여름을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긴 바지를 얘기하면 뭔가 만들려고 해도 말이 되게 힘들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텐션 점수가 있어요. 언어라는 게. 자,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려고 하냐면 그간 AI 연구하는 분들이 딱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자연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는 발견했어. 뭐? 라이크 휴먼처럼 말하는 걸 흉내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다른 방식을 모르겠어. 말 만들어내는 거. 근데 딱 하나 알겠더라고요. 비슷한 주제의 말에 그거에 맞는 단어들로 조어를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더라.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그 점수를 좀 계산하면 비슷하게 인간 흉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를 이때부터 86년도 아까 88번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들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획기적으로 막 해요. 이때부터 얘기 나오는 게 인코더가 되게 들어가잖아. 아주 쉽게 말하는 거야. 컴퓨팅이 많이 들어가면 점수가 더 정교해지더라. 이때가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아까 스피커 나오죠. 대충 이해되시죠? 그때 그러니까 말과 말 다음에 말이 나올 때 세련되게 나오고 길게 말해도 말을 만들 수 있는 저 어텐션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잘만 뽑아내면 말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하면서 보이세요? 쓰는 두 가지라고 그러죠. 라지의 의미가 두 가지. 뭐 공부량도 늘리고 학습량도, 러닝량도 늘리고 모두 늘려 컴퓨팅 파워도 늘리면 얘가 점수를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맞추는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어떻게 된다? 아주 정교해진다. 그래서 왼쪽에 바로 이 전까지도 엄청 추앙받던 논문이었는데 이때가 그 AI 스피커 나가면 난리 날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나오면서 보시면 어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교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저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넣으면 더 잘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I가 어떻게 말을 해서 우리랑 대화하는지, 즉 자연어 처리를 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 거 빼고 이거예요, 이거. 눈 가리고 맞추는 거예요.
빵꾸 틀어놓고 맞추기. 사실 이겁니다. 근데 이 정확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얘에 대한 품질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트랜스포머가 해낸 게 뭔지만 제가 얘기 드리면 자 이렇게 보면 또 모르겠죠. 근데 예를 들면 녹 다음에 마크가 가고 캡 다음에 뭘 하는 거 그 다음 이 순서를 뭘로 맞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성이라고 하는 어텐션 점수. 근데 그 점수를 어떻게 구하냐? 얘가 띵킹하는 거냐? 아니. 자, 애니멀이 있고 어쨌든 뭐한 구문을 해서 대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대명사가 저 애니멀을 갖는 건지를 우리는 알죠. 그냥 구문을 보고 우리 꽤 오래 익숙하게 알잖아요. 근데 얘가 아는 방법은 뭐가? 보셨죠? 제일 짙은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걸 알아요. 아는 게 아니고 확률을 때려 맞춘다고. 대신 품질이 높은 거예요. 왜? 더 학습시키고 있고 더 컴퓨팅 넣고 있거든요. 자 근데 트랜스포머 때 이런 단문이 아니고요. 단문이 아니고 드디어 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책 한 권이에요. 근데 책의 맨 앞에 있었던 그 대목과 이 책의 거의 끝부분에 있었던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 연속성도 얘가 체크를 합니다. 뭘로? 똑같아요. 뭘로 한다고요? 네. 수학, 숫자, 확률. 지금 우리는 LLM 모델을 보고 느낄 때는 얘가 말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을 뭐 하겠다? 때려 맞춰. 매우 정교. 하지만 그 정교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어느 정도 시켰냐면 자 인터넷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그간 쌓아올린 모든 랭귀지 텍스트를 다 공부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왜? 인터넷. 그 전에는 책을 읽혔죠. 그때 이제 뭐 해야지 하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되잖아요. 방대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을 시켰고 했더니 얘가 드디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센 그림이에요. 왜? 자 보세요. 여기 기자 되시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 시험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형이. 이 정도 인용문 이따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따가 제 시간 내에 중간에 그것은 딱 누르면 이거 빨리 3, 4번 중에 맞춰야 되는 걸로 지금까지 여기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 시험이 똑같잖아요. 이걸 얘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된 거지 뭐. 딱 엘람트린이 말했던 상황이잖아. 얘가 맞춘 건 뭘로 맞췄죠? 수학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근데 퍼포먼스는 우리가 국어 시험 본 거랑 비슷하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들 뭐 별로 시험 보고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맞춘다잖아. 그러니까 엘람트린 얘기가 맞았지.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 생각하는 상황에 지금 퍼포먼스 나오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수학으로 때려 맞춘 것 뿐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라지 랭귀지라는 게 나왔고요. 다만 이건 잊지 마세요. 원리가 되게 대단해 보여도 특별한 게 아닌 게 얘는 방대한 텍스트를 공부했다 그랬죠. 지금은 뭘로 공부할까요? 지금 뭘로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저 이거 2시간 하고 나서 저거 해야 돼가지고 더 못했는데 지금은 얘가 눈도 달렸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챗GPT를 제가 앱에 켰어요. 그래서 해볼까? 자, 앞에 계신 신사분 옷차림에 대해서 점수를 평가해 줄 수 있겠니? 앞에 계신 분도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야. 어두운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매치해서 포멀한 분위기가 돋보여.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7에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신뢰감 있고 깔끔해 보여. 죄송한데 얘는 7점이 8점이 5점.
5점, 5점. 지금 얘 뭐까지 달렸다고? 랭귀지 넘었죠. 눈깔이 달렸네. 뭐 놀라울 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세이브 될까 안 될 거야 또. 빅데이터. 네. 근데 어쨌든 진짜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얘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눈이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우리 AI 판을 확 바꾼 거죠. 말을 알아듣는 거. 일반인의 말. 거기서 이 모든 게 지금 다 시작이 돼서 지금 뭐 기자가 직업이 어떻고 교수가 어떠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직업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건 뭐다? 공부시킨다고 그랬죠. 공부를 방대하게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방대하게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온라인 인터넷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도 최신 정보 중에 가장 공부시키기에 싸면서 좋으면서 베스트한 게 뭐죠? 얘네들한테 이 공부시키는 회사들 입장에서 돈 잘 안 들어가면서도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는 정보 위키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막 개고생하면서 올려주고 계셔. 최신 업데이트를. 자, 근데 얘가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공부는 그걸로 제일 많이 하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홍신인데 홍라고 하시는 게 편하죠. 얘가 사실상 최신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라고요? 방금? 위키피디아거든요. 위키피디아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맨 위에 두 줄, 밑에는 레퍼런스죠. 자세히 보시면 당연히 얘가 별로 공부에 떨어져 났어요. 뭘 잘할까? 무약의 천재지. 공부를 위키피디아로 했는데. 자, 단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위키피디아만 했을까요?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걸 다 했다니까. 인류가 쌓아놓은 게 뭔데? 소설, 뭐 기타 아까 제가 그 뭐죠? 상호 물리치료 하는 분들도 고전, 뭐 기타 뭐 다 그냥 쌌다. 지금 얘를 시켜서 무슨 문체로 하라는 걸 뭐를 못하는 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퍼포먼스가 어디가 더 좋나 나쁘나만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끼워놓고 어쨌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라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라지 주제 뭔지 모르겠지만 늘리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김 교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빨리 넘어가가지고 하나만 얘기 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뭐 얘기 드리려면 자,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LM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얘기 꼭 드립니다. 자, LLM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L이 두 가지라 했죠. 하나가 큰 학습 데이터, 또 하나 큰 혹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 그 두 가지가 돼야지 얘가 계속 이렇게 된다라는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했잖아요. 1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공부시켜야 얘가 퍼포먼스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시키려면 응? 그치? 정답. 클라우드가 있어야 거기 있는 걸 다 때려서 공부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컴퓨팅 파워는 GPU 그 비싸다는 하나에 3천만 원 1억 한단. 그럼 이 두 가지가 되려면 어디만 가능할까요? 이미 다 뒤졌어. 클라우드 있고 돈 많은데 어디 GPT는 말로는 GPT지만 얘 클라우드 어디서 내주죠? 아까 얘기드렸지만 MS 제미나이 구글 클라우드. 여기 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GPT에서 언어 모델을 만든 개발자가 나와가지고 쌤을 치면 이 돈만 밝힌 놈만 그리고 나왔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무리 엔진이 좋으면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부시키려면?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할 데가 어디 남았어? 아마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얘네 밖에 못 돌려요. 지금 전쟁은 이거고 얘네들이 그거 지금 전쟁을 막 벌이고 있어서 뭘 삽니까? 뭘 사재깁니까 지금? GPU. 그러니까 앞으로 5년도 지금 뭐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게 그 얘기예요. 왜냐면 그 원칙을 안 바뀌었거든요. 라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들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있는 얘네들이 뭐죠? 홍신대? 콜라보 하시면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이 맨날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주로 뭐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지. 그런 거 잘한다 얘지. 기본적으로 LLM은 잘하지만 얘는 검색이 좀 네, 검색을 잘한다. 얘는 얘 자체는 모든 걸 거의 1위니까 클라우드 1위니까 그거보다는 얘의 특징, 언어의 특징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크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LLM이라는 걸 되게 힘들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들으셨던 내용 가지고 하나 머릿속에 잡을 거는 클라우드 하는 애들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신규로 나왔다는 서비스들도 저 기저에는 얘네 걸 돌리고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면 얘기 드렸잖아요.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까 라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딥시크니 이런 애들도 결국은 얘 가지고 기본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정답지만 뽑아가지고 공부를 했네 말해 뭐 이런 얘기 하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얘네밖에 못해요. 그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제 얘기보다 각각의 특징에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좀 이따가 나중에 얘네들이 뭐가 문제냐면 아까 확률로 때려 맞춘다 그랬죠. 이 얘기가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이죠.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퍼센티지가 100%가 될 수가 어텐션이 X죠. 안 돼요. 불가해요. 근데 나중에 얘네가 최근에 0.7까지 잡아. 근데 얘네 한번 막상 써보세요. 안 되는 건 검색 못합니다라고 뒤로 자빠져요. 왜? 7% 지키려, 0.7%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가짜를 갖다 줘도 진짜인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제가 이걸 얘기할 것 같은데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거는 얘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대신 얘는 실시간 검색하고 거기에 출처 매칭되는 것만 가지고 제기를 해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한다?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주니까 좀 덜하죠. 하지만 얘도 조어 기능 같은 거는 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LLM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믿을만하다고 현재 상황으로는 얘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미나이 이번에 4월에 나온 게 0.7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끝내려고. 인간이 구글 검색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입니다. 우리도 이상한 거 갖다 긁어가지고 욕먹고 하잖아요. 완벽한 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 크로스 체크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교수님이 하실 건 뭐냐면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엔진들을 이용해서 아까 예를 들면 제 취직지 같은 경우에 그래프 만들고 이런 거 잘한다고 했죠. 단어 뽑아내고 그건 한번 옛날 같이는 우리 코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말고 쟤한테 너 어떻게 해? 라고 해서 데이터를 딱 던지면 지가 막 되게 멋있는 걸 막 만들어내는 그런 걸 목도하게 되죠. 원래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걸 상당 부분 좀 모자라게 됐는데 매번 강조하지만 뭐뭐 하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것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다는 정도만 좀 아시면 되고 저는 내일 2시간 정도 앞에서 배우신 거 포함해서 약간 토론하듯이 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